전산세무 2급 2018년 제2차 77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절실한 사람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 1번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2월 25일 당사는 보통주 액면가액 주당 5,000원짜리 만주를 주당 4,500원에 발행하고 주식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납입받았다. 신주 발행 당시 주식 발행 초과금의 잔액은 300만원이며 신주 발행 수수료 1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액면가액 주당 5,000원짜리 만주를 주당 4,500원에 발행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납입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은 만주 곱하기 4,500원 해서 4,500만원이 되고 자본금은 액면가액입니다. 액면가액은 만주 곱하기 5,000원 해서 5,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주 발행 수수료 15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의 현금 150만원이 됩니다. 만약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없다 그런다면 이 차액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650만원이 되는 겁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650만원. 그런데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300만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식 발행 초과금 300만원을 상계를 시키고 차액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분계를 하는 겁니다. 보충 설명을 하면 상계 처리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지금 나온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 처분이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되겠습니다. 3월 5일이 당사는 전기의 원재료를 수입할 때 계상한 캐롤 지니어의 외화 외상매입금 50만 불을 전액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전기말 적용 환율은 1불당 1,100원으로서 외화자산 부채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상환시 적용 환율은 1불당 1,000원이다. 단 외화 외상매입금은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반영할 것. 여기 외화 외상매입금 50만 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외화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입니다. 차변에 외상매입금은 얼마냐면 50만 불 곱하기 전기에 1불당 1,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곱하게 되면 5억 5천만 원이 되고 오늘 상환할 때 적용 환율은 1불당 1,100원입니다. 50만 불 곱하기 1,100원에서 보통 예금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익이 바로 외환 차익입니다. 이 외환 차익의 반대는 외환 차손이고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적어야 됩니다. 4월 5일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현금 지급액이 발생하였다. 단 공채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라. 취득세가 나갔고 공채 매입액이 나와 있습니다.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고 공채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 공채 구입한 금액에서 공정가치만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은 20만원이 되고 여기 차액 5만원하고 취득세 100만원 더해서 차량 운반구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대변의 현금 125만원.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 채권을 구입 즉시에 현금으로 처분했다. 25만원에 구입해서 20만원에 처분했다면 5만원, 차액 5만원과 취득세 더해서
차량 운반구 105만원 되고 현금 105만원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한다면 단기 매매증권이 아니고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6월 24일 제조부서 사원 홍사부의 6월 급여 200만원에 대하여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10만원, 건강보험료 8만원, 장기요양보험료 만원, 고용보험료 13,000원과 근로소득세 9만원 및 지방소득세 9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169만 8천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급여. 제조부 사원 급여이기 때문에 차변의 급여 200만원이 되고, 그리고 보통예금은 169만 8천원, 그리고 예수금 30만 2천원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 맞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부서 사원이라 했기 때문에 제조부서 사원이 급여 좀 이상하지 않냐 이래가지고 다 맞게 했는데, 제조부서 사원 급여 그러면 급여로 하고 공원 그러면 임금입니다. 원래는 제조부서 하면 임금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급여로 했기 때문에 다 맞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선 이 출제자는 급여로 하라고 답을 낸 겁니다. 그래서 급여 제조부서 200만원입니다. 아마 임금 제조부서 200만원도 맞게 하고 전부 다 맞게 해준 것 같습니다. 6월 30일 당사는 현재 현명은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 중이다. 공장 생산직 직원들에게 이번 달 불입할 퇴직연금 불입액 5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였다.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 통장을 종업원의 이름으로 만들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한 걸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 제조부 50만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확정급여형이었다면 퇴직연금 통장을 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급여형은 퇴직급여가 아니다. 급여형은 퇴직급여가 아니다. 이렇게 외우면 쉽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거래자료를 매입 매출연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3월 31일 만나식당에서 공장 생산라인 직원들의 야근 식대를 제공받고 다음과 같이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1기 부가세 예정 신고 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누락하여 1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1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오. 그리고 외상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것. 여기 세금 계산서가 나와 있는데 3월 31일 야근식대 복리후생비인데 1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120만원은 외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3월 31일 거래유형은 과세 매입이 되고 공급가액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 거래처 만나식당이 되고 종이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표시를 안합니다. 그리고 현금과 미지급금이기 때문에 분계는 혼합입니다. 이거를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반영을 시키려면 F11 예정누락분 확정신고 개시연원일 2018년 4월 1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차변의 복리후생비와 대변의 현금 100만원, 미지급금 120만원입니다. 매입 매출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3월 31일 유형은 과세 매입 51번이 되고 품목은 야근 식대입니다. 야근 식대가 되고 공급가액은 200만원, 거래처는 만나식당이 되고 종이세금 계산서니까
전자 표시를 안 합니다. 분계는 혼합 3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재료가 아닙니다. 원재료가 아니고 복리후생비죠. 여기다가 복리후생비 생산부서이기 때문에 제조원가가 됩니다. 대변에 현금 101 100만원 그리고 또 대변에 미지급금 120만원 이렇게 되면 3월 31일에 입력이 돼서 일기예정 때 신고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이 누락된 거를 확정신고 때 반영을 시키려면 요 위에 간편집계란이 있습니다. F11. 요 간편집계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여기 예정 누락분을 입력하는欄이 나옵니다. 예정 누락분을 클릭합니다. 확정신고 개시 연월은 2018년 4월이죠. 4월부터 6월이 여기다가 2018년 04 이렇게만 치면 됩니다. 확정신고 개시 연월 2018년 4월 그리고 확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매입 누락 해서 일기 예정 신고 때께 일기 확정 신고 때 반영이 되는 겁니다. 7월 9일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퍼플 상사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200개 개당 7만원을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 중 50%는 주식회사 레드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에서 양수하고 나머지 50%는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영세 매출이 됩니다. 그리고 영세 매출은 영세율 9분 3번이 되는 겁니다. 전자여가 되고 50%는 약속어음을 배에서 양수받았습니다. 주식회사 레드가 발행한 어음을 배에서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받을 어음이 되면서 거래처는 퍼플 상사가 아니고 거래처는 퍼플 상사죠. 그러나 받을 어음은 주식회사 레드로 변경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기 때문에 분계 유형은 혼합이 되겠습니다. 7월 15일 영업부서의 매출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신진으로부터 선물 세트를 공급가액 100만원에 부가세 별도에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의 일부인 30만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고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영업부서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서 선물 세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으면 과세 매입 아니면 불공 매입인데 여기 거래처에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불공 매입으로 처리하면서 불공제 사유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만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당좌 예금이 되고 잔액은 미지급금이 됩니다. 차변에 접대비로 처리하는데 영업부서이기 때문에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여 표시하고 분계는 당좌 예금과 미지급금이기 때문에 혼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7월 30일 보통 예금 계좌에 55만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바 동금액은 비사업자인 김미라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입금은 됐는데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고 현금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자료 거래입니다. 무자료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건별 매출로 처리합니다. 이 건별 매출은 공급가액의 금액은 55만원 입력을 합니다. 55만원. 부가세가 포함된 55만원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공급가액 50만원과 5만원이 나눠져 나오고 거래처는 김미라가 되고 그리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됐기 때문에 혼합으로 처리하고 차변에 보통 예금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8월 17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 세대 대당 300만원의 부가가치세 별도를 주식회사 전자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용을 발행받았다. 단 자산으로 처리할 것. 컴퓨터를 자산, 비품으로 처리하라 이런 말입니다. 현금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현과 매입입니다. 공급가액은 세대 곱하기 대당 300만원인데 부가가치세 별도라 했습니다. 그러면 세대 곱하기 300만원 그러면 900만원이고 900만원의 부가세 10% 90만원 더해서 99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가액에 기록할 때는 현과 매입은 공급대가를 기록합니다. 990만원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공급가액 900만원, 부가세 90만원 나누어서 입력이 됩니다. 공급처는 주식회사 전자가 되고 분계는 현금이면서 차변의 원재료를 비품으로 변경시킵니다.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당사는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정한다. 다음 중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 자료만을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2018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의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1기 확정 신고 기간의 매출 공급가액은 3억 3천만 원이고 예정분은 없는 것으로 하며 매입 가격은 거래일에 현금 지급하였다. 거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입니다. 그리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이란 뭐냐 하면 면세 원재료를 매입하여 과세 매출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가세를 공제해 주는 것을 의제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공제 가능한 의제매입세액 대상은 제조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적격증빙,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도 되면서 농어민 영수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음식점, 유흥주점 같은 요식업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적격증빙만 가능합니다.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만 가능하고 농어민 영수증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의제매입세액 업종별 공제율은 음식점은 개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9분의 9, 초과할 때는 108분의 8이고 법인은 106분의 6입니다. 지금은 요식업을 여는 법인이라 그랬죠. 법인. 그래서 세율은 106분의 6을 적용을 합니다. 유흥주점은 104분의 4, 제조업은 104분의 4인데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방앗간은 106분의 6이고 기타 업종은 102분의 2가 되겠습니다. 6월 30일 마늘, 상호는 김마늘, 농민, 사업자가 아니네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식업에서는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사업자라면 되는데 이건 김마늘, 농민, 농어민은 안 됩니다. 요식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 역시 이것도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과를 샀는데 상호는 주식회사 사과농장이라는 사업체고 전자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만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과에 대해서 면세 매입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0630 전자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면세 매입 53번이 되고 품목은 사과, 수량은 20kg, 단가는 안 나왔고 공급가액 21만 2천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사과농장, 전자계산서 전자여,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1번. 그리고 이 원재료를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반영시키려면 이 적요 6번을 입력해야 됩니다. 적요 6번 엔터. 그러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자동 반영이 나왔습니다.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적요번호 6번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창을 닫고 부가가치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일기 확정이니까 0406 하면 아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제율입니다. 여기는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이기 때문에 106분의 6이 되겠습니다. 공제율은 106분의 6. 요거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과세 표준 및 이 공제 가능한 금액에서 아까 과세 표준이 예정은 없고 확정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3억 3천만원. 330 플러스 엔터. 그러면 한도는 35%에서 1억 1550만원인데 단기 매입액은 21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은 요 21만 2천원이 되고 여기에 106분의 6 해서 12,000원이 이번에 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공제 대상 금액은 12,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 12,000원을 일반 전표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2,000원, 대변에 원재료 12,000원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창을 닫고 회계관리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0630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2,000원, 대변에 원재료 적요 8번 12,000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출제자는 일반 전표가 아닌 메인 매출 전표에 반영하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요 일반 전표를 삭제합니다. 억지로 만드는 겁니다. 삭제하고 창을 닫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0630 하게 되면 아까 여기 원재료 21만 2천원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가세를 공제하라는 겁니다. 그럼 분계를 혼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원재료에서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 금액만큼을 차감합니다. 아까 12,000원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20만원. 또 차변에 의제매입세 공제 부가세 대급금 12,000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101 이렇게 출제자를 한 겁니다. 억지로 문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그냥 원재료 매입한 걸로 했다가 의제매입세 공제신고 나오면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2018년 2기 확정 신고 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서류 등의 작성은 생략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할 것.
매출 자료 나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과세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9억 7천만원, 이 중에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000만원 해서 9억 8천만원입니다. 신용카드 과세매출 2,200만원 부가세 포함, 현금 과세매출 1,155만원 부가세 포함, 현금 영수증 발급분이 1,100만원이고 현금 영수증 미발급분이 55만원입니다. 직수출 5천만원,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대손금액 4,4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매입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액 7억 1천만원 부가세 별도, 원재료 매입분 6억 2천만원, 업무용 기계장치 매입분 9천만원, 거래처 접대목적 매입분 1,000만원, 이익이 예정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은 300만원이 있습니다. 기타는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님, 현금 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없다. 당사는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세액을 공제받기로 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할 때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거를 입력할 때는 지연발급란에 입력해도 되고, 또는 미발급란에 입력할 때는 가산세 금액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연발급란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는 모든 법인, 그리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의 개인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 1일에서 12월 31일입니다. 먼저 매출 자료, 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이 9억 8천만원 부가세 별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9억 8천만원 980 플러스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1,000만원 있죠. 요거는 가산세 물린다 했죠. 가산세,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세금계산서 미발급란에 써도 되는데 지연발급란에 쓰겠습니다. 지연발급에 10 플러스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10만원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과세 매출, 부가세 포함이죠. 여기는 신용카드 과세 매출, 여기는 부가세 별도로 써야 됩니다. 여기에 2,200에서 부가세 빼면 2천만원. 그리고 밑에 현금 영수증 있죠. 여기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2천만원, 현금 영수증 1,000만원 해서 3천만원입니다. 30 플러스 엔터. 그러면 여기 부가세 300만원이 입력됩니다. 그리고 현금 매출에서 현금 영수증 미발급분 있죠. 무자료 거래입니다. 이거는 기타, 이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여기다 입력합니다. 55만원인데 50만원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500 플러스 엔터 하면 옆에 세액이 5만원 입력됩니다. 직수출액 5천만원 여기다 기타에다 입력합니다. 50 플러스 엔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대손금액이 4,400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대손세 가감에다가 부가세만 입력합니다. 공급가액은 금액을 못 쓰고 세액에 부가세가 400만원 마이너스 4000 플러스 엔터. 반드시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를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400만원입니다. 매입 자료를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액이 7억 2천만원,
거기 내용에는 원재료 매입이 6억 2천만원, 기장치가 9천만원, 거래처 접대 목적 매입이 1,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입은 원재료 매입분 6억 2천만원하고 거래처 접대 목적 매입 1,000만원 더해서 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3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세액도 63 플러스 엔터가 됩니다. 그리고 업무용 기계장치 매입은 고정자산 매입에 입력을 합니다. 90 플러스 엔터, 9 플러스 엔터. 그리고 거래처 접대 목적 매입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란에다가 거래처 접대 목적 매입분 1,000만원을 입력을 하고 100만원을 입력을 합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의 300만원 있습니다. 여기다가 300만원 3 플러스 엔터.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여기 경감공제세액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19번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에 전자신고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10,000원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번. 당사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11월 1일 임차인으로부터 6개월치 임대료 120만원, 11월 1일부터 4월 31일 미리 받고 수령일에 전액 임대료로 계상하였다. 단 월할 계산으로 하며 회계 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11월 1일 임대료 받을 때 차변의 현금 120만원, 대변엔 임대료 120만원입니다. 이 임대료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임대료로서 단기분은 2개월이고 차기분은 4개월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내년도분 4개월분을 임대료를 차감하는데 음수로 입력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임대료 차감하는 방법은 차변에 입력을 합니다. 차변에 임대료 80만원 그리고 대변엔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이 80만원은 임대료 120만원 곱하기 6분의 4입니다. 6개월치 중에서 내년도 4개월치를 차감을 하는 겁니다. 2번. 기말 연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계상된 외화 차입금 800만원은 시티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으로 만불입니다. 결산 연재 환율은 1불당 1,100원이다. 그러면 만불 곱하기 1,100원이 되면 1,100만원입니다. 외화 장기 차입금이 800만원짜리가 1,100만원 되면 300만원만큼 증가가 됩니다. 외화 장기 차입금 300만원이 증가가 되고 차변은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 코드를 적어야 되면서 외화 환산 손실의 반대는 외화 환산 이익이 되겠습니다. 3번. 기말 재고 자산을 조사한 결과 원재료 90만원이 부족하였다. 이는 공장의 기계 장치를 수리하는데 부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할 것. 수선비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차변에 수선비, 공장의 기계장치 수리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가 되고 대변엔 원재료 90만원인데 대변의 원재료, 상품, 제품 등 재고자산이 나올 때는 적요 8번을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4번. 결산일 연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온. 단 제시된 자료만 고려하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2017년
매도 가능증권 취득가액은 2,500만원인데 2017년 기말에 공정가액은 2,550만원이고 올해 공정가액은 2,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분기할 때 이때 2017년 기말 공정가액 분기할 때 2,500이 2,550만원 됐습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증권 50만원이 되고 대변엔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50만원입니다. 이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이 아니고 자본 항목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2018년 기말 공정가액은 2,400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 분기할 때 2,550만원짜리가 2,400 됐으면 150만원 감소합니다. 대변엔 매도 가능증권 150만원이 감소하고 차변엔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 150만원인데 전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변엔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을 먼저 상계 처리하고 잔액이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이 되는 겁니다. 보충 설명으로 상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익과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과 자기주식 처분익, 그리고 지금 나온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입니다. 그래서 2,550만원짜리가 2,400 됐기 때문에 대변에 매도 가능증권 150만원 감소를 하고 차변은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 150만원인데 전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이익을 먼저 상계 처리하고 잔액이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이 되는 겁니다.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은 재무상태표 자본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이 됩니다. 5번 전기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한 중앙은행의 장기차입금 2천만원에 대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단 관련 회계 처리 날짜는 결산일로 한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1년 이내에 갚는 장기부채인데 이것을 2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2년 연장했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부채가 다시 장기차입금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이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이고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로서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결산은 다 수동결산입니다. 수동결산은 일반전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임대료 $80만원, 대변에 선수수익 80만원, 또 차변에 외화환산손실 300만원, 대변에 외화장기차입금, 거래처 코드 적어야죠. 플러스 시티은행 300만원, 차변에 수선비 500번대 수선비입니다. 방향키로 갑니다. 90만원, 대변에 원재료 적요는 8번을 적어야 됩니다. 8번 90만원,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이 매도가능증권은 123번과 178번이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은 비유동부채인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178번을 선택합니다. 이 123번은 매도가능증권을 내년에 처분한다 했을 때 123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178번 투자자산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150만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50만원. 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실 100만원. 차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플러스 중앙은행 2000만원. 대변에 장기차입금 중앙은행 98001 200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 결산은 없습니다. 문제 5번 2018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직사원 조인호의 필요한 수당 등록과 잃어본 급여 자료 입력을 하시오. 단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려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할 것.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하라 그랬습니다. 급여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급 내역은 기본급, 상여,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 자격수당, 육아수당 지급액이 277만원입니다. 공제 내역은 국민연금 81,000원, 건강보험 55,080원, 장기요양보험, 고양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에서 공제기에 209,220원 해서 지급 총액은 256만780원입니다. 추가 자료 보겠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회사는 구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 식대는 1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맞습니다. 조인호 씨는 전산세무 2급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자격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여기 자격수당이 있습니다. 조인호 씨는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명의가 아니면 비과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차량이기 때문에 비과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과세 항목인 자가운전 보조금을 새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조인호 씨는 만 2세, 만 5세 2명의 자녀가 있으며 자녀 1인당 1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육아수당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만 6세 이하의 육아 보육과 관련하여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항목인 육아수당을 새로 등록하고 금액 20만원 입력하면 10만원만 비과세가 되고 10만원은 과세로 분류가 됩니다. 급여 자료를 입력할 때는 먼저 수당 등록과 공제 항목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모듈에 급여 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1월달이죠. 01 지급 연월일은 2018년 1월 31일입니다. 31일 영업직사원 조인호인데 급여를 입력하기 전에 F사 수당공제를 먼저 등록합니다. F사 수당공제 수당 등록에서 기본급 있습니다. 상여금 있습니다. 직책수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 여부를 부로 바꿔줍니다. 월차 수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 여부를 부로 바꿔줍니다. 식대 비과세 맞습니다. 구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가 맞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는 본인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때만 되는데 여기는
배우자 차량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V입니다. 야간 근로수당, 이 사원 조인호는 영업직 사원입니다. 이 야간 근로수당은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이고 월정액이 190만원 이하인 생산직 사원만 해당이 됩니다. 영업비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역시 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입력해야 될 것은 여기 먼저 자가운전 보조금 과세 여기다가 써야 되겠죠. 자가운전 보조금 하고 급여 정기여 또 과세죠. 1번 과세에 야간 근로수당 급여 됐고 그 다음에 자격수당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먼저 과세죠. 과세 1번 자격수당 비과세 육아수당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육아수당 비과세 유형을 찾아야겠죠. F2를 누르면 비과세 유형이 나옵니다. 비과세 유형은 여기다가 육아 쓰면 되겠죠. 육아 다시 F2 육아수당이 있습니다. 확인 그리고 정기여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제 등록에서 국민연금 있고 건강보험 있고 장기요양보험 있고 고용보험 있고 확자금 상환 이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얘를 부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되면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이 끝났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조인호 기본급부터 적으면 되겠습니다. 기본급 180만원 1800 플러스 엔터 상여금 25만원 식대 12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15만원 야간 근로수당 20만원 자격수당 5만원 육아수당 2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81,000원 건강보험 55,080 장기요양보험 4,060 나와있고 고용보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되면 급여자료 입력이 끝난 게 됩니다. 2번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고 생산직사원 장필주 입사일 2017년 2월 4일 세대주이며 총 급여액 5,500만원으로 가정한다.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연말정산 추가자 입력 메뉴의 연금 저축 등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부양가족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 나 모여는 총 급여가 500만원입니다.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이 급여에서 필요경비 70%를 삭제한 150만원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원 이하 총 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금액 15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부친 장국화는 49년생이면 19에 49 빼면 69세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습니다. 자녀 장부천 중학생이고 자녀 장여천은 미취학 아동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보겠습니다. 먼저 보험료.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 해당됩니다. 상해보험료
해당됩니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비 중에서 위암 수술비 해당됩니다. 한약 구입비인데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라식 수술비 해당됩니다. 치아 미백 수술비는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교육비, 대학교 등록금, 장국한, 부친이죠. 부친의 대학교 등록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영어 학원비, 장부천, 아까 이게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교복 구입비 해당됩니다. 태권도 학원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에서 사찰 기부금 해당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해당이 됩니다. 신용카드에서 2200만원, 라식 수술 포함 2200만원 해당됩니다. 직불카드 600만원인데 자동차 보험료 60만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600만원에서 60만원을 차감을 해야 됩니다. 차감을 해서 540만원만 해당됩니다. 현금 영수증 55만원인데 전통시장 30만원이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은 25만원만 해야 됩니다. 현금 영수증 25만원. 아까 직불카드는 54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본인 것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장필주만 해당이 되고 남오연은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보충 설명을 하면 보험료는 나이 제한도 있고 소득금액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오연은 배우자 남오연은 나이 제한이 있는데 배우자는 나이가 제한이 없다 그랬죠. 소득금액만 제한이 있는데 소득금액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이 됐고 장필주는 본인입니다. 의료비는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은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금액 제한만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인 자동차 보험료와 상해 보험료는 공제가 가능하고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위암 수술비, 치료 목적용 한약 구입비, 라식 수술비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치아 미백 수술비는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과 미취학 아동의 태권도 학원비 60만원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직계 존속, 부친의 대학교 등록금과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영어 학원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찰 기부금 20만원과 본인의 정치자금 기부금 25만원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치자금 기부금 중에서 10만원은 정치자금란에 먼저 입력하고 나머지 15만원은 정치자금 10만원 초과분에 입력을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2200만원 중 라식 수술비 80만원은 의료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가 되는 이중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불카드 사용액 600만원 중에서 자동차 보험료 60만원은 공제가 불가능해서 제외해야 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액 55만원 중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30만원은 별도로 입력해서 현금 영수증은 25만원만 입력합니다. 연금 저축은 본인 명의의 불이백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연금 저축금액 300만원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연말정산 추가자 입력을 클릭합니다. 사원이 나와 있지 않으면 여기 상단에 있는 F3 전체 사원을 클릭합니다.
계속 근무자를 모두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사원 장필주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을 합니다. 여기 보면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아까 자동차 보험료 60만원과 상해보험료 20만원 더해서 8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여기 황색 되어 있는 것은 보조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흰색은 그냥 입력을 하면 되지만 황색은 더블 클릭을 합니다. 의료비는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위암 수술비 400만원, 아까 장국한 부치는 69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입력을 하는데 400만원, 그리고 본인 장필주 라식 수술비 8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65세 이상에다가 480만원을 입력합니다. 48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장여천이 한약 구입비 치료 목적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밖에 공제에다가 50만원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530만원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공제 역시 황색이니까 더블 클릭합니다. 부친의 대학교 등록금은 해당이 안 되고, 장부천 중학생의 영어학원비 해당이 안 되고, 장부천의 교복 구입비는 50만원까지만 해당됩니다. 초중고 여기에 50만원, 70만원 입력하면 틀립니다. 50만원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50만원 확인. 그리고 장여천이 미취학 아동의 태권도 학원비는 여기 취학 전 아동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합니다. 여기다가 얼마를 입력하냐 하면 60만원입니다. 600 플러스 엔터 확인. 또 확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교육비에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은 여기 기부금을 더블 클릭합니다. 먼저 정치자금은 10만원 이하분 여기다 10만원 적습니다. 100 플러스 엔터. 이 10만원은 전액 다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10만원 초과분이 얼마냐 하면 25만원에서 10만원 빼니까 15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찰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에다 입력을 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여기다 입력합니다. 여기다가 20만원 엔터 확인 하면 이렇게 기부금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찾아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42번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더블 클릭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2200만원입니다. 2 플러스 엔터. 그리고 직불카드 600만원에서 60만원 차감한 540만원 5400 플러스 엔터가 되고, 현금 영수증은 55에서 30만원 빼니까 25만원입니다. 250 플러스 엔터. 전통시장 사용분 30만원입니다.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공제 금액 내용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이렇게 입력됩니다. 연금저축은 이 상단에 있는 연금저축 등 이를 클릭합니다. 연금저축이기 때문에 2번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선택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1번은 개인연금저축이고 2번은 연금저축입니다. 지금은 연금저축이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합니다. 코드는 F1을 클릭하면 여기 은행을 적어야죠. 우리은행 304번입니다. 계좌번호는 123-000
4567-89000 납입 금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연금저축은 본인이 가입한 계좌만 해당이 됩니다. 나모여는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 추가자 입력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세무 2급 제77회 실기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